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6개월 차, 아이가 겨우 돌 지났을 때 남편과 갈라선 주부입니다. 저는 이혼이 두렵고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아이가 있었지만 부부 사이가 안 좋고 결혼 생활이 힘든 게 더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아이 혼자 키우면서도 아빠 빈자리 아직 느낄 새 없이 제가 잘 키우고 있고요. 물론 저는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헤어진 전 남편과 저, 둘 다 30대이고 남편이 저보다 2살이 많았어요. 원래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임신 계획하고 거의 9개월 만에 아이를 가진 터라 아이 안 생기는 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혼하고 나서 주위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였냐면요. 하나같이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하세요. 아빠 없이 애를 혼자 어찌 키우려고 그래. 그래도 아이는 부부가 같이 키워야지. 라든가. 살다 보면 나아지는데 조금 참지 그랬어. 애한테 아빠 빈자리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어지간하면 재결합하는 게 어때?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들을 폭력이나 다름없다고 느꼈어요. 제가 굳이 자랑도 아닌 이혼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저 같은 상황에서도 이혼을 선택하더라도 힘든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잘 산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도요. 그래야 후회가 없다는 걸 꼭 얘기하고 싶어요. 부부라는 게 참 이상한 관계입니다. 분명 죽고 못 살아 결혼했고 사랑했다는 걸 의심치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왜 원수같이 관계가 변하는지 말입니다. 제 경험을 비춰보면 연애 때는 둘 사이의 관계에만 집중하기에 갈등의 폭이 작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각자에게 주어지는 역할로 인해 갈등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슬기롭게 이겨내는 게 성숙한 부부라면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건 서로 양보와 이해 없이 어느 한쪽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건 폭력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혼하는 게 어찌 한쪽의 잘못이겠어요? 두 사람 모두 결혼할 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책임이 있는 거겠죠. 제가 왜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선택했는지 그럴 수밖에 없던 제 사연을 털어놔 보겠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 편의상 남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인간하고는 연애를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보다 결혼한 기간 동안 싸움과 화해를 반복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연애할 때 남편은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다 챙겨주고 말하지 않아도 매 순간 저를 먼저 생각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살도 많이 쪘었고 친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고민들을 정말 잘 들어주었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네, 결혼까지 결심했고요. 하지만 결혼 전 부모님이 걱정을 좀 하셨습니다. 사실 친정아빠보다는 엄마가 걱정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친정엄마는 다정한 분이셨지만 친정아빠는 저와 그리 친한 관계는 아닙니다. 아빠는 굉장히 무뚝뚝하셨고 애정적인 면에서 엄마보다 부족한 분이셨습니다. 저희에게도 평소에는 엄하시고 다정한 말 한마디 못 해주셨고 엄마에게도 물론이었고요. 어릴 때 아빠 때문에 속상해하는 엄마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자랐기에 그런 남자는 절대 만나지 말아야지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아빠를 정말 이해할 수 없었고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풍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점은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친정엄마는 무조건 다정한 남자를 만나라고 늘 강조하셨는데 제 남자친구를 보시고는 사람은 괜찮은 것 같다 하셨지만 다른 부분을 걱정하셨습니다. 남자친구가 돈이 많이 없다는 것과 시어머니가 이혼을 혼자 계신다는 것, 그리고 장남이라는 것 때문에 은근히 걱정을 하시며 결혼을 미루고자 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부족한 건 있지만 정말 나한테는 잘할 사람이야. 엄마가 그랬지? 절대 여자한테 무뚝뚝한 남자 만나지 말라고.
얼마나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인지 엄마도 봐서 알잖아. 결혼 전에야 여자한테 그 정도로 다정하게 안 하는 남자가 어디 있니? 요즘 남자들은 다 그 정도는 해. 옛날 남자들이랑은 당연히 다르지. 기왕이면 넉넉한 집에 보내고 싶은 엄마 맘을 모르겠어? 엄마도 너 오래 연애한 거 알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는 안 하겠다만 이래저래 상황을 보니 마음에 안 드는구나. 시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지금이야 젊어서 괜찮다고 해도 나중에는 다 자식 부담 아니겠어? 엄마는 제가 집안의 첫 결혼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걱정을 남편에게 털어놓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면서 부모님 걱정을 불식시켰습니다. 우리 집 형편 때문에 네 부모님이 나를 별로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나 만나보시면 마음 아마 바뀌실 거야. 무엇보다 네가 나를 믿어줘야 해. 지금이 며느리가 시집살이한 시대는 아니잖아? 장남이라서 여자가 힘들다는 논리면 대한민국 장남들은 전부 장가도 못 가겠네. 지금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많이 없지만 나는 결혼하면 엄마보다는 와이프를 1순위로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는 거 너무 망설이지 않아도 돼. 나는 망설이는 거 없어. 우리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거지. 그래도 자기 말 들으니까 한결 안심이 되는걸?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 내가 좋다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도 결국은 허락하실 거야. 남편은 결혼 후 지금과 달라질 게 없을 거라는 말을 자주 했고 자기 어머니는 다른 시모들처럼 며느리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사실 실제로 예비 시모 만났을 때 저를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었어요. 남편 말대로 경우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를 손님 대접해 주셨고 나중에 며느리와 고부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싶다는 말을 하시기에 시댁 걱정은 그다지 할 일 없겠다 생각했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남편은 결혼하면서 집을 해올 돈은 없었습니다. 물론 시댁 도움도 받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아들들 공부를 시키느라 가지고 있는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라고 알고 있어요. 그나마 아들들이 취직하고 나서 숨통이 좀 트였는데 큰아들이 장가 간다고 하니까 조금 서운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저희 친정에서 반대하셨던 것과 다른 이유로 시어머니는 아들이 조금 더 본인과 같이 살다가 결혼하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결혼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은 결혼하라고 하셨고요. 그래도 경우가 없는 분은 아니라 저한테 미안하다고도 하셨어요. 너희 둘이 연애를 오래 했는데 그동안 아들이 집에 보태느라 모은 돈이 많이 없어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대출 같은 거는 없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나 때문에 골치 아플 일은 없을 거야. 니들이 잘 사는 게 중요한데 내가 도움 못 줘서 미안하다. 그거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도 다 이해하시고요. 대출이 조금 껴있긴 해도 미리 장만해둔 아파트도 있거든요. 거기서 신혼살림 시작할 거고 신혼 준비도 간소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어머니는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유 있는 쪽에서 조금 더 하면 되는 거지. 요즘은 남자가 꼭 집 해와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고맙구나. 그래도 너 갖고 싶은 예물이랑 꾸민비 해줄 만한 형편은 충분히 되니까 너무 아끼면서 결혼하지는 말어. 다른 시어머니를 보면 결혼 전부터 시집살이 예약해 놓는 경우도 많던데 저희 시어머니 정도면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효자이긴 했어요. 아무래도 본인이 장남이다 보니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책임감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부모나 가족에게 잘하는 건 당연한 도리잖아요. 결혼해서 자기 부모에게만 잘하는 효자라면 문제겠지만 그 사람은 우리 부모님에게도 잘할 사람이라 효자라는 것도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제가 대출 껴 마련해 놓은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시작했지만 저는 불만 없었습니다. 돈이 없다 뿐이지 남편은 직장도 든든했고 저한테도 잘했으니 돈 좀 없는 게 무슨 상관이랴 싶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어머니는 오래전 남편이 중학생일 때 이혼하셨고 남편과 시동생을 혼자 키우셨는데
나름 두 아들을 서울 중상위권 대학 졸업시켜 둘 다 대기업에 취직시켰어요. 그러니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대놓고 아들들 잘났다는 소리를 안 하셨지만 재수까지 해서 서울 중앙위 대학 겨우 졸업한 저와 은근히 비교하신 적은 많아요. 물론 저도 어머니 혼자 힘으로 아들들 훌륭하게 키워내신 건 대단하다 생각하기에 그 정도 아들 부심은 그다지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였고요. 결혼 초반에는 남편도 저에게 함부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제가 혼인신고를 일부러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로 남편과 살짝 실랑이를 하기도 했는데요. 요즘 누가 바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해? 다들 1년은 살아보고 한다더라. 우리도 혹시 알아? 살다 보면 문제 생길 수도 있는 건데 나중에 하는 게 좋지 않겠어? 혼인신고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혼인신고 안 한 핑계로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우리는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혼인신고부터 해. 부부로 되어 있어야 혜택 받는 게 많은 건데 왜 그걸 포기하려 그래? 청약만 해도 그래. 특별공급 노리려면 꼭 혼인신고 해야 하는 거야. 당신 설마 이 집에서 천년만년 살 생각은 아니지? 남편은 이런 말을 하며 혼인신고를 종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결혼하고 몇 개월 만에 임신을 밀어붙이더군요. 이유는 자기가 빨리 낳고 싶다나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아이가 쉽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병원도 가보고 마음고생을 하다가 결혼 9개월 만에 결국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이가 주고 나서는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서류상 남편이 있어야 하는 순간이 있더군요. 쉽기만 한 혼인신고에 비해 부부가 갈라서는 일은 뭐가 그리 어려운지 말입니다. 어쨌든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생략하고 결론만 말하자면요. 결혼해서 9개월 만에 아이를 갖고 나서부터는 연애 시절 나타난 행동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왜 결혼 전에 몰랐던 점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새롭게 보이는 걸까요?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제가 남편을 정말 좋아했던 이유, 늘 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주던 모습을 저에게 더 이상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여전히 배려심 많고 다정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남을 잘 챙겨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를 제외한 자기 가족에게만 그렇더라고요. 결혼해서 저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었음에도 남편의 배려와 챙김은 시댁 식구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임신하고 우리 부부가 정식으로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나서부터는 남편은 저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와 친정부모를 자기 엄마 챙기듯이 잘하겠다고 했었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집은 친정도 20분 거리이고 시댁도 30분 거리로 비교적 가깝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자기 엄마 집에 가는 걸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이 일주일에 한 번이지. 사실 직장 다니는 사람이 주말 하루를 시댁에 전부 할애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는 친정도 그리 자주 가는 사람이 아니었는지라 시댁에 자주 가는 게 은근 스트레스였습니다. 가도 별다르게 하는 건 없긴 해요.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 먹고 반찬 챙겨주시면 가져오고 앉아서 어머니와 대화하는 게 다입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늘 아들 자랑, 본인 자랑, 저에 대한 당부이니 그리 즐겁지만은 않았죠. 잔소리를 듣는 게 솔직히 유쾌하지만은 않은 일이잖아요. 어머니는 결혼 전에는 세상 좋은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하셨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서서히 다른 집 시어머니처럼 며느리인 제게 이런저런 도리를 강요하시는 말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남편 말 따라야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야. 나는 다른 시어머니처럼 많은 거 바라지 않아. 그저 너희들이 잘 살기만 바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너희 친정부모한테는 자주 연락한다며? 왜 나한테는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는 거니? 네 부모한테 하는 것처럼 나도 편하게 생각하고 자주 봐야지 않겠니? 둘이 잘 살기만 바란다면서 저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 친정부모 챙기는 것처럼 자기도 챙기라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결혼해서 어머니 댁에 오는 것처럼 자주 친정을 가지도 않거니와 전화를 자주 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저 엄마한테 일 있을 때나 전화하지 자주 전화 안 해요. 남편이 뭘 듣고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성격이 원래 이런걸요. 가까이 살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할 말이 많아서 전화를 자주 하라 그러세요? 그냥 지금처럼 할게요. 저는 최대한 어머니 기분 나쁘지 않게 말씀드린 건데 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이 또 서운하셨나 봐요. 시어머니한테 연락하기 싫다는 말로 남편에게 말을 전해서는 결국 부부싸움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1년이 넘게 시댁에 일주일에 한두 번을 가는데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우리 엄마네 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반찬만 얻어오지 하는 게 뭐 있냐? 심지어 자기 주변에 결혼한 여자들은 전부 시댁에 일주일에 한 번은 기본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그때는 저도 화가 나서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우리 부모님 집에 한 번이라도 먼저 가자고 한 적 있어? 맨날 자기 집에 가자는 소리하고 좋은 거 있으면 어머니만 챙기면서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럴 거면 각자 자기 부모는 자기가 챙기자. 나한테 가자는 말 하지 마. 남편은 싸우면 입을 다무는 편입니다. 늘 제가 먼저 말을 거는 편이고 제가 말을 먼저 걸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일주일이건 이주일이건 입을 다물어 버리는 타입이에요. 남편과 다투고 나서 저는 임신을 핑계로 매주 가던 시댁을 발길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물론 연락 와서 안 오냐고 하셨죠. 그때 거짓말하기 싫어서 남편이랑 싸운 거 다 말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당연히 남편 역성을 들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솔직하게 다 말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이러시는 겁니다. 임신한 몸으로 오라가라 하는 거 나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다. 내가 현수는 잘 얘기할 테니까 싸우고 그러지 마. 내가 언제 억지로 오라고 하든 나도 그런 건 싫다. 앞으로 너 몸 힘들면 억지로 올 거 없어. 마음 내킬 때 오너라. 그래도 그 싸움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가던 거 안 가게 되었고요. 제가 안 가도 남편이 줄기차게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변한 게 있다면 남편은 아예 노골적으로 자기 식구만 유난스레 챙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가족 생일이나 명절이 다가오면 한 달 전부터 사전 예고까지 해가며 저더러 기억하라고 합니다. 사회생활하고 여자친구도 있는 시동생 생일을 형수가 챙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가족끼리 밥 한 번 먹고 생일 축하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 생신도 별다를 거 없죠. 식사하고 용돈 드리면 되는 거고요. 어버이날도 그렇고 모든 가족 행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시댁을 챙기는 게 진심 같지 않아 보이고 억지로 하는 것 같다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다른 일로 싸우다가도 남편은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네가 우리 가족들 생일 챙기는 것만 봐도 알아. 매번 내가 말해야지 억지로 겨우 준비하고 한 번도 당신 나서서 먼저 챙긴 적이 없잖아.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솔직히 기가 막혔어요. 조더러는 자기 식구를 진심으로 챙기지 않는다며 나무라는 남편 역시 제 친정에게 그리 잘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당신은 우리 친정 가족들 한 번이라도 먼저 챙긴 적 있어? 내가 미리 말해도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 안 하는 사람이잖아. 나는 전화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봉투에 정성껏 돈도 넣어드려. 이것보다 더 어떻게 해야 진심인 건데? 시댁이랑 처가랑 같냐? 너는 어쨌든 나한테 시집 왔잖아. 그럼 우리 식구랑 잘 지내는 걸 더 신경 써야지. 남편은 이러면서 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임신 중반쯤 시어머니가 환갑생신을 맞으신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한참 전부터 노래를 부른 것도 있었지만 저 역시 시어머니 환갑생신을 챙겨드리려고 신경을 나름 많이 썼습니다. 꽃바구니에 음식점 예약에 케이크, 편지, 용돈 등등은 당연했고요. 잔치까지는 아니어도 친정분들 모시고 섭섭지 않게 대접했어요. 어머니도 굉장히 만족하셨고요. 그런데 몇 달 뒤 저희 아빠 생신이 다가왔을 때
생신을 앞두고 남편과 다른 일로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싸우기 며칠 전 남편에게 아빠 생신을 당연히 미리 말했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저랑 싸웠다는 이유로 친정아빠에게 전화도 한 통 하지 않았고, 심지어 생신 당일날 친정집에 가려고 준비하는 저를 보면서도 늦잠을 자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챙길 때처럼 선물이나 용돈 봉투 챙기는 건 당연히 없었고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서운해서 저도 한마디 했었어요. 당신 정말 너무한다. 오늘 우리 아빠 생신인 거 알면서 어쩜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있어? 오늘 우리 친정집 안 갈 거야? 내가 당신 어머니 생신 때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 줄 알면서 어쩜 이럴 수가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너랑 싸웠는데 나더러 처갓집 가서 아무 일도 없는 척 연기하라는 거야? 우리 싸운 거 풀리기 전에는 나 처갓집 가서 웃고 떠들고 할 생각 없어.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럴 때는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내가 당신 가족 챙기는 거 뻔히 알면서 못 챙겨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렵니? 물론 싸움 끝에 겨우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아내긴 했지만 남편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 아무리 챙기고 난리쳐봐야 잘하는 며느리란 소리 잘 못 듣습니다. 하지만 친정에서는 사위가 생신날 전화 없어도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사위라고 예뻐만 해주시고요. 그런데도 저더러 결혼했으니 시댁이 먼저라는 남편의 태도가 너무 얄밉고 괘씸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남편이 결혼 전과 달리 자기 식구만 유난스레 챙기고 저 서운하게 한 거 많아요. 저는 남편이랑 싸우는 게 싫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남편이 하자는 뜻에 맞춰주는 편이었지만 남편이 막상 우리 가족한테 소홀히 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낳고 나니 연애 때의 다정한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군요. 그야말로 다른 사람처럼 돌변했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결혼 상대로 피하고 싶었던 신랑감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세상 무뚝뚝하고 자기 가족만 챙기는 이기적인 모습을 가진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세상 이렇게 다정한 남자가 없을 것 같았는데 그때는 이상하게도 제가 미워했던 친정아빠가 겹쳐 보이더라고요. 아빠 때문에 외롭고 힘들었을 엄마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너무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친정아빠가 제 남편만큼 경우 없이 하신 분은 아니었기에 더 결혼이 후회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혼을 본격적으로 고민했던 건 아이를 낳고 나서 남편이 제게 보였던 오만불선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산후조리가 비싸다면서 조리원에 일주일만 있으라고 했었어요. 그거 알고서 친정엄마가 놀라시며 저한테 이러셨습니다. 첫애 낳고 산후조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최서방은 그런 소리를 한다니? 그럴 거 없어. 엄마가 돈 보태줄 테니까 무조건 2주는 조리해라. 집에 오면 다른 건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는 그때 저와 남편 사이가 그리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산후조리 마치고 집에 왔는데 친정엄마가 당분간 같이 지내면서 아이도 봐주셨고 저를 도와주셨어요. 아무래도 바로 집안 살림을 하긴 힘드니까요. 시어머니도 손주를 보시겠다며 가끔 오시긴 했지만 두 분이 그리 가깝게 지내지는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손주를 예뻐하시면서도 저희 집에 오셔서 엄마에게 커피 내오라, 뭐 해먹자 하시며 손님 대접을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돈 받고 와 계시는 것도 아닌데 마치 일하는 파출부처럼 아기 목욕을 어찌 시키라는 둥 천기저귀로 하는 게 좋겠다는 둥 잔소리를 하셨고요. 게다가 남편은 더 얄미운 것이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고 고맙다는 말도 없이 맨날 미역국을 먹어서 질린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서도 엄마는 저녁 때는 다른 반찬을 해주겠다며 쩔쩔매는 소리를 하셨고요. 저는 엄마만 아니었으면 그 미역국을 남편 얼굴에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엄마는 아기 100일이 다 될 때까지 친정집과 우리 집을 오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엄마한테 너무 고맙고 죄송한 마음에 용돈을 따로 챙겨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따로 모으는 돈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알아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저는 우리 공동 생활비에서 챙겨드린다고 미리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안 남편이 집에 와서 저한테 엄청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자식이 애 낳아서 조리 좀 해줬다고 장모님은 돈을 달라셔? 당신 같으면 딸이 애 낳고 잠깐 봐준 거 가지고 돈 받아 먹을 거야? 당신 휴직하면 내 수입만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돈백을 마음대로 줘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그냥 50만 드려. 뭐? 50? 우리 엄마가 몇 달을 고생했는데 지금 돈이 아까워서 이래? 그동안 당신이 시어머니 용돈 드리고 여행 보내드린 거 이래저래 합치면 이거 1,000만 원은 넘게 썼어. 근데 어쩜 그 돈을 아까워서 절반을 주라고 할 수가 있어? 당신 결혼 전에 나한테 한 말 기억 안 나나 봐? 어쩜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니? 당신 부모만 부모고 고생한 우리 엄마는 안중에도 없을 수가 있어? 만약 제가 남편 입장이었다면 고생한 어머니에게 더 드리라고 하면 했지 깎아주라고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일로 너무 서운했던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진지하게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이혼이 어렵고 참고 사는 게 아이를 위하는 길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제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계속 이런 관계라면 앞으로 30년이 넘을지 모르는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일단 아이 키우는 게 힘들다 보니 그런 일이 있고도 어찌어찌 살아는 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틈틈이 남편과 최악의 상황이 올 경우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미리 법률적인 부분도 알아놓았고 이혼 절차도 숙지해 놓았어요. 여차하면 아이를 데리고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게 금전적으로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혼하면 불리한 건 제가 아니라 오히려 남편 쪽이긴 해요. 왜냐하면 집도 결혼 전부터 저의 명의였고 결혼 비용 아껴 비상금으로 모아놓은 돈도 꽤나 있었으니까요. 아기 키우면서 행복한 순간도 있었지만 남편 때문에 간간히 싸우는 게 늘어가면서 서로 이해를 못해 괴로운 시간이 점점 축적되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아이 돌 무렵 일어났습니다. 그 무렵 갑자기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며 예비동서를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결혼한 지 갓 2년 지났을 때라 시어머니가 결혼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는데 시동생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시동생은 집을 마련할 돈이 충분치 않았고 예비동서는 형편이 더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이 있으니 결혼까지 했지만 시동생은 임신은 했지 돈은 없지 막막한 상황인 듯 했어요. 방법이 있다면 시어머니와 같은 집에서 사는 게 방법이었죠. 그런데 예비동서도 보통이 아닌 것이 시모와 합가해서 사는 건 죽어도 싫다고 했답니다. 저는 차마 개입을 못하고 지켜보는 상황이었지만 그 불똥이 저에게로 튈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시동생 결혼인데 제가 뭐라고 관여를 하겠어요? 그냥 알아서 잘 해결하겠거니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내 아이 돌보는 것도 벅차서 다른 건 신경 쓰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대뜸 저와 상의도 없이 날벼락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우리 어머니 모시기로 했어. 내 동생 장가가는 거 도와주려면 방법이 이것뿐이라서 장남인 내가 결정한 거야. 어머니 오시면 우리 애도 봐주실 테니 여러모로 우리가 좋은 게 많을 거야. 당신도 내 뜻에 따라줘. 난데없이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겠다는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며느리 중에 흔쾌히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는 며느리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물론 저희 어머니가 고약한 시어머니는 아니었고 적당히 아들 부심만 있는 분이긴 했지만 갑자기 어머니와 같이 산다는 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장남이라 결정했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내 의견은 어쩌고? 당신의 가족들끼리만 결정하면 내가 따라야 하는 거야? 난 싫어. 아직 아기도 어리고 어머니도 젊은데 왜 굳이 모신다는 거야? 동생이 결혼을 해야 하는데 어쩌겠냐? 재수 씨는 죽어도 어머니랑 같이 못 산대잖아. 둘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 집에서 살게 해줘야지. 그럼 당연히 우리 어머니는 내가 모시는 게 맞아. 우리 엄마가 지금 상황에서 다른 데 집 얻을 돈도 없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장남이니까 언젠가는 모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당신도 그동안 편하게 살았으면 이제는 며느리돌이 해. 며느리돌이 하라는 남편 말을 들으니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돌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 이제 보니 정말 못된 사람이네. 당신 동생도 웃겨. 시어머니 집 내주는 거 고마운 줄 알고 어머니랑 같이 살 생각 안 하고 우리한테 어머니를 모시라고 해? 나는 절대 안 모셔. 여기 내 명의로 된 내 집인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밀고 들어와 산다는 거야? 개소리 하지 말고 어머니랑 그렇게 같이 살고 싶으면 당신이 땡빚이라도 내서 집 얻어서 같이 살아.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살기 싫으니까 우리 이혼해. 이혼하고 당신 어머니랑 살아. 저는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너무 화가 나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열한 인간이 이제야 우리 아이를 방패 삼아 저를 협박하는 겁니다. 이혼? 이혼이 네 맘대로 되는 줄 알아? 우리 애는 어쩔 건데? 너 우리 애를 아빠도 모르는 근본 없는 애로 키우고 싶냐? 너야말로 개소리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 어머니는 내가 모시고 올 거야. 이미 어머니랑 동생이랑 얘기 다 끝난 거니까 초치지 마. 내가 애 있다고 이혼 무서워할 줄 알았어? 나는 애가 있건 없건 당신같이 이기적인 사람하고는 더 이상 같이 살 생각이 없어. 긴 말 할 거 없고 내 집에서 당장 집 챙겨서 나가지 그래? 내가 당신 엄마한테 전화해서 전부 얘기할까? 나는 어머니 모실 생각 없고 그럴 거면 이혼하겠다고 말이야. 그러기 전에 당장 나가. 너 우리 엄마한테 말 한마디만 해봐. 말해도 내가 할 거니까 입도 뻥긋하지 마. 우리 지우, 아빠 없는 애 만들고 싶으면 어디 맘대로 해봐. 이혼하면 나는 애한테 신경 하나도 안 쓸 거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당신 지금 나 협박하냐?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아빠 노릇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무서워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 우리 지우도 너 같은 아빠 필요 없어.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밀치기까지 하며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 집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언젠가 올 줄 알고 이혼을 준비했나 싶더군요. 저는 남편 짐을 대충 싸서 문 밖에 내놔버리고 아이는 잠시 친정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 변호사를 알아봤어요. 협의 이혼과 소송 이혼의 장단점을 나름 비교해봤는데 저는 위자료는 안 받더라도 아이 양육비는 확실히 담보받고 가능한 한 빨리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협의만 해준다면 협의 이혼이 에너지 소모가 덜할 것 같았어요. 저는 협의 이혼 서류와 친권자 지정 서류 등을 작성해 시어머니 집 우편함에 꽂아놓고 나서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니, 남편한테 얘기 들으셨죠? 저 남편이 마음대로 하는 거 이제는 정말 싫고요. 이혼 서류 보낸 거 남편한테 전해주세요. 그리고 애는 제가 키울 거예요. 어머니도 저나 우리 지우 앞으로는 볼 생각 안 하셨으면 하네요. 이혼하면 애 아빠 노릇 안 한다고 한 게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몹시 놀라시며 저를 뜯어 말리셨어요. 니들 정말 왜 이래? 아이까지 있는데 이혼이 웬 말이니? 이럴 게 아니라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내가 오늘 지우 아빠 오면 집으로 갈 테니까 기다려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시더니 그날 저녁 정말로 득달같이 집에 오셨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 번은 겪을 일인 것 같아 순순히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 앞에 이혼 서류를 들고 있는 못마땅한 얼굴의 남편도 같이 서 있더군요. 어머니는 제가 문을 열자마자 다짜고짜 남편의 정수리 머리카락을 움켜쥐시고는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남편은 갑작스레 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혀 놀랐는지 놓으라는 말만 연신 내뱉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내 머리끄덩이는 왜 잡는 건데? 애엄마 앞에서 체면 구기게 왜 이래요 진짜? 어머니는 남편이 하는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저에게 사정부터 하셨습니다. 예, 내가 다른 말은 안 하마. 이번 일은 무조건 우리 아들이 잘못이야. 너한테 상의도 없이 당하니 같이 살 거라 생각한 나도 잘못이지 뭐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이혼 못한다. 내가 내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너도 이 정도 했으면 적당히 하고 마음 풀어라. 응? 머리채 잡힌 남편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엄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가 비는 건데. 이 사람이 아직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서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일단 내 머리부터 놓고 말해요. 그러자 어머니는 잡고 있는 머리채를 마구 흔들며 야 이놈아!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잘못했다는 소리가 목구멍으로 안 나오니?
나는 너희랑 같이 안 살아도 된다. 둘째 이놈 단칸방에 살게 해도 되니까 얼른 네 처한테 잘못했다고 해. 나는 우리 지우 얼굴 보고 살아야 한다. 누가 뭐래도 우리 집안 자손 아니냐. 네가 무조건 잘못했다 빌어. 어서! 남편은 그제야 못 이기는 척 저한테 이러더군요. 어쨌든 어머니가 이러시니까 같이 사는 건 일단 보류할게. 당신도 어지간히 해. 아무리 우리 엄마랑 같이 살기 싫어도 그렇지 진짜 이혼 서류를 보내서 노인네가 놀라 자빠지게 하냐? 진짜로 못된 거 당신이야. 알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 어머니 밤새 잠 못 주무셨는데 저러다 쓰러지시겠어. 뭐? 그만해? 웃긴다 정말. 당신은 뭐가 그렇게 제멋대로야? 어머니 모시는 거 혼자 마음대로 정한 거 내가 안 따르고 이혼하자니까 아차 싶어? 미안하지만 이미 늦었어. 당신이 서류에 도장 안 찍으면 나는 소송해서 위자료까지 챙길 거니까 그 꼴 보기 싫으면 조용히 서류에 도장 찍어. 본인 힘으로 애 아빠 노릇 안 하겠다고 한 거 기억나지? 내가 전부 녹음했으니까 이제 와서 애 키우겠다는 헛소리는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제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예상 못했는지 그때부터 남편도 당황하더군요. 윽박지르는 게 통하지 않자 이제는 한풀 꺾인 모습으로 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정말 애 생각 안 하고 이혼하겠다는 거야? 화난다고 이러지 말고 잘 생각해. 물론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해.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어머니가 여기까지 오셨잖아. 당신이 화가 안 풀린다면 시간 줄 테니까 좀 진정하고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은 없어. 지금이든 한 달 후든 우리 갈라서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내 마음 돌릴 생각은 하지 마. 잘 됐네. 오늘 온 김에 당신 짐 전부 챙겨서 내 집에서 나가줄래? 어머니랑 둘이 들고 가면 되겠네. 나머지 큰 짐은 용달로 보낼 테니까 꼭 가져가고 싶은 거 지금 챙겨라. 오늘 이유는 전부 칼같이 계산할 거니까 오늘 가져가는 게 좋을걸? 시어머니는 저의 단호한 모습을 보고 아이고 하며 곡소리를 내셨고 남편은 나중에 얘기하자며 자기 엄마를 모시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저는 협의냐 소송이냐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결심을 바꿀 수 없다는 거 알고 한동안 고심하더니 협의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숙려 기간을 거쳤지만 이혼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숙려 기간 동안 남편을 안 보고 사는 게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하고 우리 부부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물론 양육비도 매달 받기로 했어요. 아이가 아직 어리니 면접 교섭은 조금 더 크고 나서 하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겠죠. 솔직히 이혼하고 그 집 식구들과 아이 때문에 볼 일 생기는 게 내키지는 않아요. 아직 이혼한 게 1년도 안 된 시점이라 심적으로 힘들긴 합니다. 살던 집은 다시 세를 주고 친정으로 와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 3돌 정도 되면 저도 직장에 복귀할 생각이고요. 아이 아빠는 이혼하고 아이를 보고 싶다는 연락은 하지 않아요. 아마 아직은 자기 살기 바쁜가 봅니다. 시동생 결혼을 우리 이혼으로 미룬 터라 아마 그 집도 정신없겠다 싶네요. 저는 이기적인 그 사람을 결혼 전 제대로 못 알아본 게 너무 후회됩니다. 아주 호된 대가를 치르고 이혼한 셈이지만 모든 건 제가 선택한 결과니까요. 누굴 탓하기보다는 앞으로 아이와 제 삶에 집중하고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나누는 건 아이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께 용기를 주고 싶어서입니다. 결혼 생활은 무엇보다 나 자신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힘든 삶을 억지로 이어나가지 말라 당부드리며 제 사연은 마칠까 합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